매일경제TV 뉴스센터 기술 돌풍 이어갑니다. 중국의 세계 1위 드론 제작 전문 업체 DJI가 팬텀 시리즈의 차기작 팬텀4를 지난 1일 뉴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업계 내에서는 팬텀4의 가장 큰 강점은 자동 운항에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기체 전면과 후면에 각 2개씩 장착된 장애물 감지 센서를 통해 사물의 정확한 거리와 형태를 측정할 수 있어 세밀한 자동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DJI가 출시한 소비자용 드론으로는 처음으로 장착된 카메라가 사람이나 동물을 따라갈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 오는 12일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정식 오픈하는 DJI 코리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드론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채널 황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드론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가 이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형 드론인 팬텀4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네, 이제 DJI사가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면서 혁신을 계속 이끌어왔는데요. 이번 신제품 역시도 상당히 놀랄 만한 기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이요. 드론 최초로, 그러니까 상업용 드론 최초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이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드론이 굉장히 똑똑해지다 보니까 별다른 조작 없이도 알아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조작 자체가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점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을 실제로 날려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그 조작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팬텀4 같은 경우에는 탭플라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탭하기만 하면은 그 탭한 장소로 드론이 알아서 날아갑니다. 조작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알아서 인식하고 알아서 우회해서 도착지로 이렇게 도착을 한다는 점이 되겠죠. 그 비결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센서가 4개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15m 전방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드론의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팬텀4라는 제품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날리고 노는 장난감 정도라고 하긴 좀 단순한 것 같고요. 하늘에 날리는 고성능 카메라라고 보시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추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동물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드론이 알아서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주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장애물이 나타나면 알아서 피해서 촬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를 우리가 야외 활동에서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드론이 나의 개인 사진기사처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 촬영 문화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화질은 4K급 고화질 화질을 지원을 하고요. 드론이다 보니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짐벌이라는 장치를 사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로서의 이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이번 신작에서는 스포츠 모드라고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배터리도 향상이 돼가지고 최장 28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중국 DJI는 홍대에 공식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매장의 오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DJI사가 세계의 상업용 드론 시장 점유율 7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독보적인 회사죠. 이 프랭크 왕이라는 사람이 2006년에 설립을 한 중국 회사가 되겠고요. 2013년에 첫 번째 제품 팬텀을 내놓으면서 상업용 드론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드론이라는 건요, 군사용이라든지 방송 촬영용으로도 활용이 옛날부터 되기는 했었는데요. 대신에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고 조작이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웠었는데 이 DJI사가 이 드론의 가격을 200만 원대로 낮추고 또 누구나 조작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이 드론의 대중화를 이끈 아주 장본인격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가 해외 최초로 정식 매장을 오픈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 거죠. 오늘 12일에 홍대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5층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고요. 제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직접 날리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이 되고요. AS 센터까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앞으로는 DJI사의 드론을 살 때 국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이 정식 매장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직접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 제일 좋은 점은 AS가 국내에서 가능하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국산 드론 산업이 자리도 잡기 전에 이 워낙에 유명한 회사의 정식 매장까지 오픈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이 국내 드론 시장은 거의 중국산 저가형 드론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고급 제품까지 끼어들어서 국내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국내 드론 제조업체들에게는 위기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상업용 드론 업체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DJI사 외에는 이제 프랑스의 페롯이라든지 미국의 3D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DJI사랑 가격도 좀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한 드론들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상업용 드론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을 살펴보자면요. 최근에 2016 CES에서도 참여한 업체인데요. 국내 회사인 바이로봇사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이로봇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패트론이라는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요. 손바닥 크기의 아주 작은 드론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공중에 자동으로 한 곳에 떠 있을 수 있는 오토 호버링 기능이라든지 조작을 할 때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 패턴대로 드론이 알아서 날아가는 비행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작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이 이 드론이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분리하고 바퀴를 달게 되면은 RC카처럼 장난감처럼 이용할 수 있게도 되고요. 또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은 가상현실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뭔가 생생한 FPV 레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즐길 수가 있고 드론끼리 대결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모드들도 탑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내 업체 쪽에서는 바이로봇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서 국내 드론 기업들도 드론 시장에 현재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드론 시장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드론은 일반인들이 하늘에서 날리고 놀기도 하고요. 카메라 용도로도 많이 쓰실 텐데요. 그거 이외에도 보안 감시용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아니면 해변가에서 응급 구조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 업체가 개인용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드론을 선보이기도 했죠. 또 그 밖에도 물품 배송, 농사에서의 활용 등 정말 그 활용 가능성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미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드론 기술력이 세계 7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드론에 활용되는 비행 제어 장치라든지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고성능 자이로 센서 등과 같은 원천 기술들이 모두 중국이라든지 미국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어려움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